2024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가 도입되고 차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바뀌는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7가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가 도입됩니다.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 2년에서 5년 동안 이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요. 이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을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빠르게 이용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데요.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이고요.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 1시간 이용시간 24,000원, 3시간 이용 시 54,000원 정도이지만 지자체별로 본인 부담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현재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되는데요. 단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혹시 통장 협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종 사기 유형인데요. 업무상 계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업자나 자영업자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사기범들이 계좌가 공개된 분들에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소액을 송금하고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를 한 뒤에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해지해준다는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데요. 8월 28일부터는 통장협박 피해자의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엔 간편송금 방식이라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간편송금 방식으로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의 정보는 전자금융업자만 알고 있어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는 은행과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금이 가능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9월 27일부터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부정수급자 신고에 대해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 기여금이 인하되어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복수 여권은 3,000원 이하, 단수 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면제되어 여권 발급 비용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변경됩니다. 7번째,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명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했었는데요. 12월 27일부터는 휴대전화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17세 이상 국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